지구 표면의 70% 이상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 평균 깊이는 약 3.7km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화성 표면에 대해 아는 것보다 지구 해저에 대해 아는 게 더 적다는 점이죠. 빛은 고작 100m 깊이까지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완전한 어둠의 세계. 3,500m 이상 잠수하게 되면 아직 과학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와 파편을 마주칠 확률도 높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 94%가 물속에 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사는 육지는 사실 극히 일부의 생명체만이 존재하는 좁은 공간일 뿐입니다. 바닷물은 지구 전체 물의 96%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바다는 압도적이며 동시에 가장 미지의 영역이죠. 오늘은 인류가 거의 알지 못하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극한의 압력, 완전한 어둠, 그리고 그곳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이야기. 이제 상상 속 잠수정을 타고 우리는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수심 40m, 진주 수집가들이 맨몸으로 잠수할 수 있는 한계 깊이입니다. 이곳이 바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의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200m까지 내려오면 전 세계 수생 생물의 90%가 이 수심층에 존재합니다. 빛이 여전히 어떻게든 침투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랄 수 있고, 이들은 작은 갑각류를 먹여 살리며 다시 물고기와 고래 같은 대형 포유류의 먹이가 되죠. 더 깊이 내려갈수록 빛은 줄어들고 생명체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황혼지대로 들어섭니다. 332m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인간의 심해 잠수 기록입니다. 아무도 특수 잠수정 없이는 더 깊이 내려가지 못했죠. 565m는 황제 펭귄의 최대 잠수 깊이입니다. 이 깊이에서는 광합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빛이 충분하지 않아 식물이 자랄 수 없죠. 하지만 비교적 많은 물고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삶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포식자에게서 숨기 위해 더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1000m에서 황혼지대가 끝납니다. 햇빛의 1%도 도달하지 못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물 발광 화학 반응을 사용하여 먹이를 유인하거나 포식자를 막아내죠. 최대 1000m 깊이에는 흡충류가 살고 있습니다. 해파리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이들은 기인관 주위에 군집을 이루어 살며 그것을 공통 소화기관으로 사용합니다. 1027m는 군용 잠수함의 잠수 기록입니다. 우리가 계속 내려가면 완전한 어둠이 지배하는 자정지대에 들어갑니다. 음식은 극도로 부족하고 해양 생물은 에너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적극적으로 사냥하지 않고 표류하며 바닷눈을 모읍니다. 죽은 물고기의 미세 입자, 식물 배설물, 먼지, 모래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먹고 사는 거죠. 2200m 깊이에서는 거대한 문어와 더 거대한 향유고래가 만납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이곳에서는 발광하는 지느러미를 가진 아기목을 볼 수 있습니다. 빛나는 미끼로 다른 물고기를 유인하는데 사실 이 빛은 공생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6100m까지 내려오면 대륙간 인터넷 케이블이 놓인 곳을 지나갑니다. 바다의 90% 이상이 약 6000m 깊이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다의 조건부 바닥으로 간주되지만 바다는 자체 바닥보다 훨씬 더 깊이 가라앉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깊고 유명한 곳,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두 개의 지각판 경계에 위치한 이곳은 태평양판이 필리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약 1억 8천만 전, 현재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당시 최초의 포유류가 이미 육지에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오해와 달리 마리아나 해구는 해저의 구멍이 아니라 2542km에 달하는 거대한 형성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랜드 캐년 길이의 5배가 넘는 규모죠. 비교적 좁고 평균 너비가 약 70km에 불과합니다. 만터가 넘는 가장 깊은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 챌린저 심연이 가장 유명합니다. 괌섬에서 340km 떨어진 해구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최대 깊이는 다양한 데이터에 따라 11만 34m로 측정됩니다. 두 번째로 깊은 곳은 사이렌 심연입니다. 챌린저 심연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최대 깊이는 1809m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가장 깊은 곳이 지구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우리 행성은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적도를 따라 불룩하고 극지방이 약간 납작하기 때문이죠. 극지방의 반지름은 적도의 반지름보다 약 25km 짧습니다. 따라서 북극해 해저가 챌린저 심연의 바닥보다 지구 중심에 더 가까운 겁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극적인 환경 변화를 가진 특별한 곳입니다. 깊이가 단 414m인 가장 얕은 곳에는 다이코쿠 화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희귀한 현상인 순수한 용융 유황 호수를 관찰할 수 있죠. 검은 물질은 섭씨 187도에서 끓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블랙스모커라고 불리는 열수 온천이죠. 약 1600m 깊이에서 수백 기압의 압력으로 최대 섭씨 450도의 고도로 미네랄이 함유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10억 년 전 가설에 따르면 이런 블랙스모커가 바다에서 생명의 요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챌린저 심연, 맨 아래의 높은 압력과 약 1도의 온도는 모든 생명체에게 적대적인 조건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최초의 유인 탐험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1960년 두 명의 탐험가 자크 피카르와 돈 월시가 챌린저 심연을 방문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해 연구용 잠수정 트리에스테오를 타고 5시간 만에 1918m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20분을 보냈지만 장비에서 솟아오른 실트 구름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탐조등 빔에서 넙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서 생명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엄청난 의미였죠. 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과학계는 다음 탐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1995년 3월 24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본 탐사선 카이코가 최대 깊이까지 내려가 1912.4m 수위를 기록했고 미사 샘플을 채취해왔죠. 과학자들은 그 안에서 아미노페라라는 미세한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광물 골격을 가진 단세포 유기체였습니다. 2011년 7월 탐사에서는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드로캠프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거대한 포럼 미니페아였죠. 크기가 10cm가 넘는 단세포 유기체로는 거대한 생명체였습니다. 2012년에는 할리우드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1인 유인 잠수정 딜시 챌린저호를 타고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토양 샘플에서 약 200종의 무척추 동물을 발견했죠. 마침내 2014년 12월 탐험대는 8,145m 깊이에서 복잡한 다세포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달팽이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심해 기록 보유자로 여겨지며 다행히 이 깊이에서 천 적이 없습니다. 달팽이 물고기 외에는 다른 물고기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카리브해와 대서양 경계에 위치한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지점은 8,376m로 미러키 심도라고 불립니다. 미 해군 군함 미러키호를 기리기 위한 명칭이죠. 이 발견은 1939년 2월 14일에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깊이는 2018년까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장비인 콩스버그 멀티빔 소나를 통해서였죠. 2018년 12월 19일 은퇴한 미 해군 장교 출신 투자자 빅터 베스코버가 최초로 유인 잠수를 완료했습니다.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격동적인 곳입니다. 1918년 10월 11일 규모 7점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푸에르토리코 섬의 서쪽 해안을 강타하여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액은 수천만 달러에 달했죠. 흥미롭게도 NASA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해구 아래에는 초고밀도 지질 구조가 있습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 바다 표면에 중력이 증가하여 약간 가라앉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항해 장치의 정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죠. 2012년 로봇 심해 잠수정이 해구 바닥으로 내려가 갑각류 떼를 촬영했습니다. 같은 탐사 영상에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척추 생물들도 기록되었죠. 20cm 길이의 부드럽고 어두운 몸체를 가진 송과선 속의 해삼이었습니다. 또한 갑각류과에 속하는 담복류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극한의 깊이에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종의 생존에 대한 이론을 심각하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태평양의 케르마덱 해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만큼 거대한 태평양의 심해 해구로 케르마덱 제도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통가 해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약 1200km이며 1889년 영국 펭귄호 탐험대에 의해 발견되었죠. 깊이는 47m로 마리아나 해구보다 약간 짧습니다. 이 해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특정 동물종 때문입니다. 2012년 연구 탐험대는 암피포드인 알리셀라 기간티아를 발견했습니다. 그 크기가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죠. 길이가 최대 34cm에 달했는데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갑각류는 약 2cm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크기는 극한의 심해 생활 조건에서 비롯된 역설입니다. 리파리안과에 속하는 심해 어류도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라파리스 케르마데센시스라는 특별한 생물학적 종이죠. 6,472에서 7,561m의 매우 좁은 수심 범위를 가진 두 번째로 깊은 어류입니다. 케르마덱 해구에서 진주어를 발견한 것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물고기는 8,200에서 8,300m 깊이에서 발견되었는데 보통 진주 물고기는
1800에서 2000미 깊이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은 특이한 발견이었죠. 이 생물들이 어떻게 극한 깊이까지 도달하여 살아남았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능력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깊은 바다 장소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최대 6회의 유인 탐험이 이루어졌죠. 인류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바다, 그 깊은 곳에서 생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압력, 완전한 어둠, 섭씨 1도의 온도 속에서도 생명은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발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곳, 바다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말이죠.